안녕하세요. 원더룸 백성훈입니다. 8월 3주차 위클리 커핑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샘플은 5가지가 준비가 되었어요. 차례대로 샘플 소개해드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샘플부터요. 훌릴리에서 소개하는 코스타리카 라스라스 농장의 SL28 더블 다이아몬드라는 독특한 가공 방식을 거친 커피가 준비가 되었네요. 자, 2번 샘플 코빈지 커피에서 수입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게뎁 우리 워시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번 샘플은 코빈지 커피의 게뎁 우리 워시드가 아닌 에너로빅 내추럴 버전으로 3번 샘플 준비가 되었고요. 이쪽에 있는 정기구독 추가 샘플로 구성이 된 4번, 5번 샘플 모모스 커피에서 수입한 4번 볼리비아 알라시타스 코코 내추럴 게이샤입니다. 그리고 5번 샘플 볼리비아 로드리게스 에너로빅 워시드 게이샤는 커피 리뷰에서 수입을 한 샘플이고요. 자, 오늘 3주차 테마가 라스라스인 만큼 첫 번째 샘플로 준비된 라스라스 어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농장이기도 하죠. 뭐랄까 처음 맛봤던 라스라스 농장의 커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항상 기억에 남는 손에 꼽는 그런 커피로 라스라스 농장 커피를 많이 꼽는데 오늘 준비된 더블 다이아몬드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샘플부터 같이 시향해 보시죠. 코스타리카 라스라스 SL28 더블 다이아몬드 같이 시향해 봅시다. 더블 다이아몬드라는 프로세스 자체가 72시간 동안 천천히 긴 무산소 프로세스를 거친 내추럴 무산소 프로세스를 거친 커피이다 보니까 우리가 응당 예상할 수 있는 이런 퍼멘티드한 72시간 동안이나 무산소 처리를 거쳤으면 당연하게도 그 무산소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그 퍼멘티드한 발효향이 감지가 될 법도 한데 또 예상할 법도 한데 실제로 그렇게 과하게 발현되진 않아요. 오히려 이 라스라스 농장의 알마네그라나 펠라네그라 같은 프로세스보다 훨씬 더 잘 정제된 느낌입니다. 아로마에서부터 되게 깔끔해요. 클린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또렷한 히비스커스 향 딱 먼저 인텐스 있게 딱 치고 올라오네요. 어딘가 모르게 이 히비스커스 느낌에서 뻗어가는 거친 꽃 느낌이 있어요. 살짝 부드럽다라고 표현하기는 약간 애매하고 이게 인텐스 있게 팍 이렇게 찌르는 듯한 히비스커스 그 자체의 아로마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비스커스 그 자체의 아로마에서 살짝 톤을 바꿔 넘어가는 플로럴한 그런 뉘앙스 살짝 잘 익은 체리라든지 혹은 라즈베리 같은 산딸기 같은 그런 붉은 과일의 느낌도 살짝 감지가 되고요. 아까 히비스커스 느낌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인텐스 있는 플로럴, 약간 거칠게 느껴지는 플로럴 노트가 그 정체를 조금 더 캐내다 보면 레몬필 같은 독특한 시트러스한 아로마가 같이 감지가 돼요. 그게 살짝은 저한테는 좋게 표현하면 인텐스 있다? 약간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약간 지나치게 샤프하다? 살짝 그런 식으로도 감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살짝 이렇게 뾰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뾰족하게 느껴지는 이 샤프한 플로럴 노트가 결국에는 이 초콜릿 같은 아로마, 아주 달콤한 초콜릿 같은 아로마에 슥 이렇게 녹아드는 느낌이라서 전반적으로 언제 그렇게 날렵하고 샤프하고 좀 살짝 예민하게 느껴지는 그런 플로럴 노트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한 덩어리로 유기적으로 얽혀가는 느낌이라 아로마에서부터 이미 되게 기대했던 것보다 좀 약간 예상과는 다른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코스타리카 라스라스 농장 커피는 항상 그래요. 예상과는 달라요. 되게 독특한 농장이죠. 자, 2번 게뎁 우리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늘 기대하고 맛보는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죠. 좋은 커피들이 최근 들어서 쏙쏙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이 샘플은 어떨지 같이 시향해 보시죠. 되게 달콤합니다. 첫 시향부터 달콤하고 왠지 모르게 하얀 빛이 연상되는 그러니까 화이트 플로럴, 스위트 플로럴 어딘가 모르게 달콤한 꽃향기부터 먼저 인텐스 있게 치고 나오네요. 잘 익은 백도나 약간 딱딱한 핑크빛 복숭아, 살구가 연상되는 전형적인 핵과류 과육의 느낌이 물씬 들어가 있는 화이트 플로럴. 달콤한 꽃향기 좋네요. 그 사탕수수 같은 뉘앙스의 단내와 약간의 그 시트러스한 뉘앙스가 겹쳐서 어딘가 모르게 독특한 그 베르가모 톤의 플로럴 노트도 살짝 감지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쭉 흘러가서 얼그레이 홍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시작은 되게 하얀 빛으로 시작했는데 점차 약간 핑크빛으로 옮겨가는 그리고 약간의 그 후미에는 약간 노랑빛, 약간 주황빛 그런 톤을 남겨놓은 색감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변화무쌍한데도 되게 매끄럽습니다. 되게 전반적으로 달콤한 꽃향기예요.
이거 꿀처럼 달콤한 아로마까지 스며 있어서 이런 톤이 최근 들어오고 있는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의 굉장히 전형적인, 어찌 보면 약간 클래식하고 스탠다드한 그런 캐릭터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리뷰했던 어떤 캐릭터에 비해서 강도, 인텐스로 치면 굉장히 좀 상위권에 랭크될 만한 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되게 향긋하네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훨씬 더 플로럴해진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좋습니다. 자, 3번 게데브리 에너로빅 내추럴 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연히 무산소 내추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발효됐구나 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아로마가 예상되죠. 먼저 되게 신기하네요. 약간 새콤달콤한 아로마가 먼저 적당히 중간쯤 말려진 건 크랜베리 같은 뉘앙스, 새콤달콤한 베리류의 아로마예요. 어딘가 모르게 끈적한 열대과일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빨간 체리가 아니라 어두운 검붉은빛의 다크 체리, 그런 톤으로 흘러가는 무게감을 실어주는 그런 아로마도 살짝 감지가 됩니다. 이거 뭔가 로즈힙 향 그 자체라서 이걸 어떤 식의 플로럴 노트로 표현해야 될지 좀 어렵긴 한데 그냥 로즈힙 향입니다. 로즈힙.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새콤달콤한 로즈힙 아로마. 되게 재밌네요. 여기서 최근 들어서 히비스커스, 로즈힙 이 두 가지는 블렌딩 홍차의 사실 단골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시향을 한다거나 맛을 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더 많이 접해보셨을 건데 딱 그런 티의 느낌입니다. 히비스커스 로즈힙 블렌딩 티. 딱 그런 뉘앙스로 화사한 그 플로럴 노트가 초반에 검붉게 느껴졌던 다크체리나 건 크랜베리 같은 새콤달콤한 아로마에서 정말 생기있게 딱 볼륨을 살려놓는 청사과나 오렌지 같은 그 중간 틈에 굉장히 끈적한 열대과일 같은 뉘앙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 되게 흐름이 재밌습니다. 에너로빅 내추럴 프로세스인데 최근 들어서는 지나치게 과발효된 뉘앙스를 찾기가 힘든, 그만큼 잘 엄선된 샘플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반증이지만 과하게 발효된 듯한 뉘앙스는 거의 다 빼버렸고 아주 끈적한 열대과일 느낌의 아주 살짝 다크 초콜릿 같은 그런 쌉싸름한, 향에서부터 이미 약간 쌉싸름한 뉘앙스가 맴도네요. 전반적으로 이 모든 언급했던 노트들이 따로 각기 노는 게 아니라 뭔가 잘 얽혀 있어요. 그래서 초콜릿처럼 달콤하기도 하고 다크 초콜릿처럼 뭔가 쌉싸름한 아로마도 있고 건 크랜베리나 다크체리, 열대과일 새콤하면서도 끈적해요. 이거 로즈잎 향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이거 기대가 되는 샘플이네요. 자, 4번 볼리비아 알라시타스 농장의 코코 내추럴 프로세스로 가공된 게이샤입니다. 코코 내추럴 같은 경우는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겠지만 기계식 건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계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로스팅하고 나면 쏟아진 온도가, 로스팅이 끝난 온도를 재빠르게 쿨링하기 위해서 쿨링판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단에서 미지근한 온도의 바람이 밀려오고 그런 것들을 계속 교반시켜주는 그런 교반기 위에서 열풍 건조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코코 내추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알라시타스 농장 하면 볼리비아에서 가장 유명한 또 농장 중에 하나이고 지난 KMBC 대회에서 모모스의 고성훈 바리스타가 이 커피를 사용했었고요. 빨리 리뷰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리뷰를 합니다. 같이 시향해 보시죠. 저는 사실 이 알라시타스 게이샤가 기대보다는 좀 감흥이 없다라는 말에 그렇게 썩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되게 독특하거든요. 이거 제가 지난 시즌 페루 엘시미르 게이샤 내추럴 버전 리뷰할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선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맹탕처럼 흐릿하지도 않고 살짝 버블껌, 야 이거 약간 가양된 느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풍선껌 같은 느낌도 아주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말 긴가민가 할 정도로 들어가 있어서 이 자체만으로도 되게 흥미로운 아로마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뭔가 조린 복숭아, 캔에서 딱 따면 캔에서 올라오는 그 약간 조린 황도 복숭아 같은 달콤한 아로마, 설탕에 재워진 듯한 달콤한 아로마, 아주 잘 익은 살구가 연상되는 그런 핵과류 노트. 이 플로럴한 뉘앙스가 게이샤 특유의 그런 시트러스하고 산뜻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설탕에 절여진 듯한 달콤한 뉘앙스에 편승해서 어딘가 모르게 신비한 보랏빛 꽃 느낌으로 맴도는데 제가 보랏빛 꽃 하면 떠오르는 그런 뭔가가 없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색감 자체는 굉장히 달콤한 보랏빛 꽃잎을 연상케 해요. 되게 신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롭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버블껌 같은 뭔가 약간 버블껌 같은 뉘앙스가 살짝 달라붙어서 보랏빛을 만들어주는데 그래도 그 핵심 본체, 그 중앙에 딱 끼어 들어가 있는 핵심 본체는 시트러스한 아로마예요. 오렌지 블라썸이 연상될 정도로 아주 끈적한 그냥 네놀리 시럽 그게 연상될 정도로 끈적한 오렌지 블라썸의 단향, 오렌지 블라썸 시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같은 경우도 먹자두 혹은 피자두 그냥 새빨갛게 그냥 진짜 피색깔 같은 새빨간 먹자두나 피자두가 연상되는 그런 자두향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매끄럽게 다시 한번 샌딩 처리해준다고 늘 표현하지만 약간 이렇게 사포질 해놓은 것처럼 부드럽게 표면 처리를 해주는 밀크 초콜릿 같은 단향이 마지막에 쫙 이렇게 와서 코팅해주는 버무리는 느낌이랄까? 이 향긋하고 화려하고 은은하고 이 플로럴한 뉘앙스 달콤한 뉘앙스를 밀크 초콜릿 같은 아로마가 그냥 쫙 이렇게 화투패 섞듯이 약간 코팅해주는 느낌입니다. 전 이게 왜 감흥이 떨어지는지 사실 제 개인 취향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좋은 샘플인 것 같습니다. 자, 5번 볼리비아 로스 로드리게스 농장의 에너로빅 워시드 프로세스로 가공된 게이샤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드리게스 농장, 알라스타스 농장, 볼리비아 하면 떠오르는 농장 중에 대표 주자들이죠. 또 에너로빅 워시드 프로세스는 최근 들어서 자주 눈에 띄는 프로세스라서 기대가 됩니다. 진짜 깨끗하고 클래식한 워시드 게이샤. 사실 무산소 처리를 거쳤냐 안 거쳤냐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게 오히려 약간의 플라시보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시향할 때만큼은. 이거는 그냥 무산소 처리가 거쳤다고 생각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어요. 그냥 정말 깨끗한 클래식 워시드 게이샤의 그냥 플로럴 노트입니다. 선명한 제스민, 약간의 백합 노트를 포함한 풀꽃 같은 느낌. 이 백합 노트가 중앙에 딱 박혀서 격가지로 제스민과 베르가못 혹은 그런 쪽의 베르가못 쪽에서 약간 사탕수수 시럽 같은 그런 단향을 껴안아서 만들어내는 약간의 얼그레이 홍차 같은 얼그레이 향 그런 느낌이 전형적인 그 워시드 게이샤의 플로럴 노트를 따라가죠. 좋습니다. 되게 꽃다발 같네요. 진짜 꽃다발 같아요. 부케 같은 인텐스 있게 이렇게 톡톡톡 치고 나오는 그런 플로럴 노트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아지랑이가 뻗어가듯 혹은 구름이 뭉게뭉게 뻗어가듯 그런 뭉게뭉게 퍼져나가는 이런 스무스한 흐름이라서 되게 부드러운 살구 정말 잘 익은 블루베리 같은 단향이 지배적인 새콤한 아로마가 들어갔다기보다는 조금 더 달콤한 아로마가 지배적인 과일의 느낌 은은한 꿀 같은 단향이 아니야 그냥 제스민 꿀 같은 느낌 딱 그런 느낌으로 잘 이렇게 무게감을 심어줍니다. 되게 달달하고 향긋하고 제가 이거 플레이버 체크할 때도 언급할 것 같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게이샤 커핑을 할 때 자주 느끼는 노트 중에 하나가 얼그레이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얼그레이 향을 입힌 설탕을 먹어보면 딱 그 느낌, 얼그레이 슈가 딱 그런 느낌을 줍니다. 되게 좋아요. 굉장히 향긋하고 달콤합니다. 자, 1번 라스라스 SL28 더블 다이아몬드 같이 맛보시죠. 첫 슬러핑부터 무슨 주스를 마시는 것 같네요. 약간 체리 주스? 진짜 딱 체리 주스 딱 그 톤이네. 아로마에서도 감지가 되던 약간 히비스커스 티 그 톤에서 곧바로 연결되는 체리 주스 같은 주시향. 이게 약간 재밌네요. 양갈래로 이렇게 딱 갈라지는 그런 톤인데 그리고 오렌지 껍질 있죠. 오렌지 껍질의 느낌을 무조건 담아야 되는 그래야 표현이 되는 오렌지 주스의 노트.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냥 오렌지 과육만 모아서 짝집해 놓은 주스 말고 껍질의 그런 달콤 그 쌉싸름한 시트러스 향 약간 자몽 같은 느낌도 어찌 보면 비슷할 수 있고요. 그 오렌지 과육을 씹었을 때 속껍질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쌉싸름함까지 혹은 오렌지 껍질에서 느껴지는 그 시트러스한 아로마 이게 재밌어요. 그런 걸 반드시 포함한 오렌지 주스의 느낌이어야 돼. 착즙한 오렌지 주스에 오렌지 제스트를 같이 이렇게 첨가해 놓은 그런 오렌지 주스 톤입니다. 재밌네요. 이 주시한 느낌이 이렇게 따로 뭔가 덩어리져 있는 그런 톤도 되게 색다르긴 합니다. 재밌습니다. 이 주시한 산미톤 자체가 초입부터 후미까지 쭉 이렇게 한결같이 자리를 잘 잡고 있고 또 좋은 지속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입안에서 이렇게 리프레싱 되는 청량감이 있어요. 그 느낌이 약간의 비터노트 그러니까 쌉싸름한 느낌이 살짝 가미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깔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아무래도 산미톤 지속되는 산미톤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후반부까지 좋은 지속성을 보여주면서도 후반부에 다시 한번 또 한번 이렇게 인텐스 있게 도드라지는 그런 산미톤이 입안에서 꼭 레몬 캔디를 녹여 먹고 있는 듯한 되게 깔끔한 그 레몬 캔디의 단맛인데 아까 아로마에서도 살짝 표현했던 초콜릿 같은 그런 뉘앙스가 비터 스윗 노트와 잘 결합하면서 큼직하게 다크 초콜릿 노트를 남겨놔요. 자칫 잘못하면 너무 산미톤 위주로
그쪽이 주인공인 것처럼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거를 후반부에 굉장히 빠르고 스피디한 향미 전개이지만 후미에 자리 잡고 있는 다크 초콜릿 같은 뉘앙스가 굉장히 두툼하고 큼직해서 그 속도감을 빠른데도 불구하고 뭔가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좋네요. 이거 처음에는 되게 산미가 제법 호불호가 갈리겠다 싶은 굉장히 날렵하고 뭔가 인텐스 있는 그런 산미 톤이었는데 달콤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뭔가 편안하게 안착하는 느낌이에요. 이 초콜릿티함에 재밌습니다. 이게 더블 다이아몬드라는 프로세스가 사실은 어떻게 정교하게 잘 처리가 됐는지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진 않았지만 그 섬세하게 가공되었다라는 말을 그 자체를 인용한다면 이 흐름 자체가 되게 섬세해요. 세련되게 느껴지는 뭔가 펠라네그라, 이 라스라스 농장의 베스트셀러였던 펠라네그라, 알마네그라 이 프로세스의 커피와는 차별화되는 점이 클린함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정제되어 있는 느낌? 펠라네그라, 알마네그라는 좀 더 이렇게 퍼멘티드한 느낌이 살짝 들어가서 와인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 주지만 그 으깨진 포도들이 발효가 되기 시작했을 때 어딘가 모르게 과일의 느낌과 그 과일이 발효된 느낌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와이니한 캐릭터였다면 얘는 굉장히 후미에 느닷없이 플로럴하게 감지가 되는 향긋한 화이트 와인의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놔요. 모스카토 와인 같이 예전에 제가 펠라네그라 이런 커피를 리뷰하면서 막 으깨진 포도가 발효된 듯한 혹은 모스카토 와인을 마시고 남겨놓은 그 와인이 상온에서 살짝 하루 방치된 그런 톤에서 올라오는 약간의 퍼멘티드한 느낌이 돈다라고 표현했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없이 정말 좋은 향긋한 화이트 와인 그 자체의 풍미입니다. 되게 입안에 침이 샥 고이는 좋은 균형감과 구조감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흐름이 굉장히 복잡하고 늘어지면서 되게 지루하게 느껴질 그런 틈이 없이 그냥 굉장히 빨라요. 다이내믹합니다. 초입부터 제가 언급했던 노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가 쫙 전개가 되는데 그런 와중에도 마치 다 자석으로 착착착 붙여내듯이 딱 빨아내듯이 잘 정렬되어지는 뭔가가 있어요. 자석으로 따다다닥 이렇게 빨아들이는 듯한 그게 결국 마지막에 플로럴한 화이트와인의 풍미로 방점을 찍는 아주 좋은 향미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거 3미톤 되게 좋네요. 굉장히 주시하고 와이니합니다. 깔끔한 와인 노트예요.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자, 2번 게데부리 워시드 맛보시죠. 첫 슬로핑부터 굉장히 플로럴하네요. 꽃차를 마시는 딱 그 느낌인데요. 이거 아로마에서 사실 느껴지는 그 향의 감도보다 이렇게 슬로핑 했을 때 비로소 입안에 들어온 또 비강 안에 이렇게 채워지는 그 플로럴 노트가 훨씬 더 선명하고 묵직합니다. 이 플로럴 노트 자체가 첫 슬로핑부터 선명한 꽃차를 마시는 느낌을 줘요. 체리나 자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배어있는 시트러스함. 이 삼박자가 되게 좋네요. 감귤 주스 같은 이 시트러스함과 체리 혹은 자두 같은 어딘가 모르게 씨가 이렇게 단단하게 햇과류 과일 같은 그런 뉘앙스의 과육의 단맛 이런 것들이 되게 균형감 있게 잘 짜 맞춰져 있는데 이 와중에 뭔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약간 그렇고 뭔가 코팅이 된 느낌입니다. 감귤 주스 같은 시트러스함과 체리 자두 느낌의 프루티함이 만들어내는 잘 짜여진 이 덩어리를 아주 향긋한 제스민 티의 그 플로럴한 혹은 드라이 플라워 티 같은 그런 꽃차의 그런 향미가 쫙 코팅을 해버리는 딱 그런 느낌으로 되게 좋네요. 이거 되게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인텐스 있습니다. 산미톤 자체가 굉장히 잘 밸런스가 잡혀 있어요. 산미의 강도도 좋지만 따라붙는 이런 단맛의 감도 또한 훌륭해서 산미톤 자체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데 무엇보다 더 좋은 건 삼키고 났을 때 혀에서 감지가 되는 이 촉감이나 질감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주시하다, 시러피하다, 그냥 클린하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다가 점점점 그래도 뭔가 이 시러피하다는 표현은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지게 무게감을 얹어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점점 크리미해지는 질감입니다. 밀크 초콜릿을 녹여먹는 느낌처럼 혀에 이렇게 남아있는 질감이 점점 크리미해져요. 굉장히 매끄러워집니다. 달콤하게 지속되는 여운 또한 상당히 좋고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지난 시즌보다 확실하게 플로럴한 뉘앙스 또 산미톤의 강도 이런 것들이 지난 시즌에 부족했던 부분을 올해는 완벽하게 보완해가지고 엄청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들어왔네요. 이거 정말 진짜 진한 얼그레이 밀크티 그 느낌 그 자체인데 상당히 플로럴하게 베이스를 그냥 깔아놓은 진짜 진한 얼그레이 밀크티 그 자체예요.
이 끝자락에 진짜로 그 여러 가지 꽃잎을, 말린 꽃잎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드라이 플라워 티 있잖아요. 홍차, 플로럴한 블렌딩 차 혹은 홍차, 그냥 우려내서 마신다라는 표현이 조금 아쉬우니까 역시나 그거를 밀크티로 활용한 그런 드라이 플라워 밀크티 혹은 얼그레이 밀크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 커피를, 게데무리 워시드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질감도 크리미하면서 시종일관 지속되는 이 산미 톤의 밸런스,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맛있네요. 자, 3번 게데무리 에너로빅 내추럴 버전으로 넘어가 보죠. 요거는 카카오니스 티와 히비스커스 티의 그 향미 캐릭터가 정말 또렷하네. 첫 슬러핑부터 그 두 노트는 굉장히 큼직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 뒤에 히비스커스 티와 카카오니스 티, 이게 먼저 팍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나면 입안에 남아있는 이 묘한 플로럴 노트가 되게 신기해요. 어딘가 모르게 검붉은 플로럴 노트가 살짝 장미잎 그 자체의 느낌입니다. 생화의 느낌을 살짝 보여줘요. 그러네요. 진짜 검붉은 장미가 연상되는 그 톤의 플로럴인데 살짝 이거는 오버된 느낌입니다. 그 은은하게 장미향만 감미롭게 맴도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장미, 우리가 그 로즈플라워, 로즈티, 장미차를 과하게 우려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느껴지는 딱 그 톤. 그 톤을 포함한 히비스커스와 카카오니스티의 향미, 다크 초콜릿 노트로 연결되는 버터리한 질감의 초콜릿 노트라 해야 될까요? 다크 초콜릿 노트로 넘어가지만 그게 이 질감 때문에 카카오 버터의 노트를 꼭 달고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카카오 버터에서 이렇게 점프해가는 다크 초콜릿 노트. 아까 이제 검붉은 장미 노트라고 표현했지만 역시나 아로마에서 감지되던 것처럼 새콤하고 향긋한 로즈힙. 이거 빠질 수 없네요. 맞아요. 그 로즈힙. 로즈힙과 검정색 장미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좋네. 희한한 건 분명히 카카오닙스나 히비스커스 티 같은 느낌의 어딘가 모르게 약간의 시큼하고 퍼멘티드한 느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균형을 찾아가는, 또 균형을 맞춰주는 단맛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산미톤이 되게 클린한 주시함으로 그렇게 느껴지네요. 되게 희한합니다. 클린한 주시함으로 느껴지게끔 만들어주는 산미톤의 캐릭터 자체가 석류라든지 어딘가 열대과일이 연상되는 새콤달콤한 과일, 그런 톤이 제법 또렷하게 떠오르다 보니까 이 약간의 퍼멘티드한 느낌을 커버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달라붙는 프루티함이 명확하게 따라붙으니까요. 그러네요. 되게 일목요연한 느낌이네요. 프루티한 뉘앙스 자체가 되게 또렷하게 석류, 새콤달콤한 열대과일, 이런 톤을 딱 이미지를 명확하게 잡고 진행되다 보니까 자칫 불호일 수도 있게끔 여겨질 만한 그런 플레이버들을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줘요. 약간 이렇게 평준화 시켜주는 느낌이랄까? 재밌습니다. 바디감이 굉장히 좋네요. 단순히 묵직하기 때문에 다크 초콜릿이 아니라 단맛에 녹아드는, 혀에 딱 녹아드는, 입안에 녹아드는 그 단맛의 무게감 자체가 묵직하게 느껴졌다가 그 스며드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혀를 그냥 뚫고 가는 느낌입니다. 그 단맛 자체가 산미톤이 뚫고 가는 듯하게 찌르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겠지만 단맛 자체가 혀를 뚫고 가는 느낌으로 굉장히 묵직하게 팍 하고 치고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약간 이거는 후미에 제가 언급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버무려지면서 결국 향미 맨 끝자락 후반에는 아주 향긋한 레드와인 같은 풍미를 또 남겨놓네요. 이거 정말 내추럴 와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내추럴 와인 느낌입니다. 발효향이 진동하는 그런 내추럴 와인이 아니라 정말 깔끔하게 떨어지는 내추럴 와인, 딱 그거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후미에 남는 느낌이 세련됐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네요. 좋습니다. 자, 4번 볼리비아 라스타스 코코 내추럴 게이샤로 넘어가 보시죠. 같이 맛보십시다. 인텐스 있게 팍 치고 나오는 파나마 내추럴 게이샤라든지 그런 톤의 내추럴 게이샤를 연상하면 되게 은은하게 뻗어가요. 슴슴한 평양냉면 같다고 해야 될까? 약간 슴슴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그 여러 갈래로 뻗어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은은함이에요. 그러니까 한없이 밋밋하고 플랫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가볍고 은은하게 제갈길 가는, 각자 제갈길 가는 그런 티라이함이 되게 묘한 매력입니다. 아로마에서부터 감지되던 이 버블껌 느낌, 독특한 풍선껌 느낌의 그 뉘앙스가 첫 슬러핑에서부터 독특한 리치 시럽 같은 느낌 살짝
살짝 껴안고 있고요. 히비스커스나 복숭아 홍차, 히비스커스와 복숭아가 블렌딩이 된 그 홍차를 아주 연하게 우려낸 듯한 그런 뉘앙스. 그 블랙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찌 보면 약간 향긋한 실론티 같다고 표현해야 될까? 실론티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요. 홍차 느낌이 처음에도 되게 티라이크하게 선명하지만 얘는 맛보면 맛볼수록 점점 더 감도가 더 올라가요. 홍차 같다라는 캐릭터 자체가. 어찌 보면 첫 스타트는 귤 껍질, 오렌지 껍질 이런 톤이 한꺼번에 감지되는 시트러스함으로 시작되는 주시 노트였는데 역시나 후반으로 갈수록 초콜릿한 느낌과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한참 피크를 올릴 법 하다가 갑자기 푹 꺼지는 이 산미톤이 과일 중에서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박과류 중에 멜론 같은 딱 그런 멜론 같은 느낌의 단맛입니다. 약간 스타프룻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멜론 같은 단맛이 어울려요. 스타프룻에 약간 풀꽃 느낌을 많이 담고 있는 그라시아다? 생화에서 느껴지는 비릿한 느낌 살짝. 또 멜론 과육을 먹고 나면 혹은 파파야, 그린 파파야라든지 스타프룻, 옐로우 프룻 그런 톤에서 느껴지는 알로에 과육? 여러분들이 알로에 과육을 연상하시면 좀 좋을 것 같네. 그런 톤에서 올라오는 약간 그 비릿함 살짝. 근데 그 비릿함이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은은한 플로럴 노트와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내는 풀꽃 같은 향긋함. 이런 것들이 되게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진짜로. 프레시하게. 프레시한 홍차의 느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풋풋하다, 떫다, 시큼하다 이런 부정적인 노트로 빠지지 않게끔 아주 좋은 단맛과 오일리한 질감. 볼리비아 산지 커피를 언급하면서 항상 이 오일리한 질감을 자주 언급하는데 이 게이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오일리한 톤으로 자리 잡았던 밀크 초콜릿 같은 그런 부드러운 단맛이 후반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선명하게 자리를 잡아요. 정말 온전히 매끄러운 밀크 초콜릿 같은 단맛, 얼그레이 설탕 같은 향긋한 홍차의 아로마와 설탕의 아로마를 동시에 머금고 있는 부드럽고 달콤한 얼그레이 설탕의 여운, 이런 것들이 평양냉면 같은 게이샤야. 맛있어요. 되게 은은하고 섬세합니다. 자, 마지막 5번 샘플 볼리비아 로드리게스 에너로빅 워시드 게이샤 맛보시죠. 제스민 녹차, 그린티의 구수한 단맛, 제스민 녹차 그 자체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슬러핑부터 굉장히 향긋한 제스민 녹차의 단맛 혹은 얼그레이, 베르가몬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제스민 녹차에서 베르가몬 느낌 받고 바로 얼그레이 홍차의 느낌으로 넘어가는 어시드 게이샤 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클래식한 캐릭터인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정체 모를 허브의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정체 모를. 이 제스민이라든지 얼그레이, 베르가몬 느낌이 조금 더 감도가 높아서 그럴까요? 이거 단순하게 그 느낌이 아니라 끝자락에 뭔가 묘하게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언급해 보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이 따라붙는 좋은 단맛이 사탕수수 시럽 혹은 비정제 설탕 시럽의 느낌으로 약간의 그라시 노트를 담고 있죠. 부정적이지 않는 그라시함, 사탕수수 그 자체의 느낌, 밀크 캐러멜 노트로도 살짝 감지가 되네요. 하지만 그 밀크 캐러멜 그 자체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밀크 캐러멜을 녹여 먹고 나서 입안에서 맴돌고 있는 그 후미, 밀크 캐러멜의 여운, 이런 톤이 되게 적절하게 단맛을 보충해주는 느낌이에요. 그 향긋한 그 홍차 자체의 산미톤, 맞아요. 블랙티 자체의 산미톤을 이런 슴슴하고 뭔가 건강한 느낌이라 해야 될까, 프레시하게 느껴지는 그런 초록초록한 사탕수수 시럽 같은 단맛이 또 혹은 밀크 캐러멜을 녹여 먹고 난 요온에서 오는 단맛,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이 나름의 굉장히 좋은 조화를 이룹니다. 그 백합이 연상되는 풀꽃의 느낌을 살짝 포함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시트러스함, 그 와중에 새콤하게 맴도는 열대과일 중에 람부탄 노트, 람부탄 노트를 딱 넘어서 청사과의 새콤하고 약간 풋풋한 산미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트러스함과 람부탄 같은 열대과일 노트와 청서과의 느낌이 동시다발적으로 피어나면서 후반부에 굉장히 가볍고 깔끔한 꽃차의 후미를 남겨놓는데, 이런 흐름이 초입에 느껴졌던 플로럴했던 느낌에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클래식한 게이샤의 흐름이 아닌 좀 색다른 여운, 색다른 후미,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람부탄, 시트러스, 청사과 이런 게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후미란 이런 워시드 게이샤에서 재밌어요. 아까 처음에 언급하려고 했던 독특한 허브 느낌인데 뭘까요? 라고 했던 부분이 비로소 시간이 지나면 딱 존재감 있게 딱 피어나는 허브 노트가 살짝 로즈메리 느낌이다. 로즈메리 느낌을 연상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그 노트가 뭐냐면 솔잎 같은 느낌이에요. 솔잎향 아주 살짝, 그 프레시한 솔잎향의 향긋함, 거기서 뻗어가는 로즈메리 향, 그러니까 화사하고 플로럴 노트가 계속 시종일관 베이스에 깔려 있다 보니까 후미에 맴도는 이런 솔잎향 같은 피톤치드 같은 맴도는 그 프레시한 나무향,
향 그런 것들이 로즈메리 향으로 감지가 되는 되게 재밌는 색다른 흐름을 보여줍니다. 제가 아로마 체크할 때만 하더라도 에너로빅이라는 표현을 무시해도 될 것 같은 딱 그런 발효 느낌은 거의 빼고 얘기해도 될 것 같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이 커피는 에너로빅 워시드, 에너로빅 프로세스가 만들어냈구나 라고 응당 느껴지는 독특한 질감이 있어요. 굉장히 스무스하고 독특한 질감인데 이 볼리비아 산지 하면 맨날 이렇게 제가 자주 언급하는 그 오일리한 질감으로 확 넘어가지 않고 이게 그 독특한 가공 방식에서 오는 그 특유의 매끄러운 질감 딱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어떻게 이렇게 잘 브레이크를 잡았는지 요거는 되게 신기한 흥미로운 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맛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8월 3주차 위클리 커핑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리뷰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공지 안내해 드리겠는데 다음 4주차는 오랜만에 한 주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원더룸이 전체 휴가에 들어가거든요. 피서철에 맞춰서 저희도 한 주 푹 휴식을 취하고 오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8월 22일 화요일부터 8월 25일 금요일까지 원더룸 전체 휴무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8월 4주차 리뷰는 한 주 쉬어가고 5주차부터 정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주차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샘플로 돌아올 테니 5주차 리뷰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5주차에 만나요, 여러분.